남도경제신문의 온유 기자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2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병철 의원님이 생각하는 순천의 지방선거 결과를 정의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의원 소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전남 22개 시군 중에 7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천시장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우리가 공천한 후보가 시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우선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 유권자들께서 선택하신 것은 저희가 무조건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지난 2달 동안 많은 반성과 그리고 나아갈 바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선택해 주지 않으셨지만은 저희가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시민들로부터 8대 지방선거보다 훨씬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시민들께서 견제와 균형을 적절하게 선택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 선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성과 개선에 대해서 깊은 성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거는 끝났고 이제 순천에서는 무소속 지자체장과 민주당 국회의원의 동거가 시작되었는데 지역 일부 시민들의 불협화음의 우려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이 있을 듯합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10여 년 동안 순천에서 시장과 국회의원 간의 불협화음, 때로는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민들께서 염려를 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기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노광규 시장 당선된 뒤에 여러 차례 만나고 통화하고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정원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적으로 굉장히 급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우리 노 시장님과 전화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국회의원과 시장이 당이 다르더라도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같은 당으로 소속돼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근 순천시가 농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소병철 의원님의 의정 활동의 성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성과가 있을 듯합니다. 국회의원의 성과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순천시와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노력한 성과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순천시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 선정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서 우리 순천시에서 준비한 내용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던 겁니다. 특히 농식품부에서 마지막 선정 전에 순천시와 우리 의원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전략을 짜고 내용을 채웠던 것도 크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면 우선 예상 규모가 400억 가까운 돈입니다. 우리 순천 서부 지역의 균형 발전, 주민들의 주거 환경, 농촌 일자리 창출, 많은 내용이 바뀔 걸로 압니다. 순천시와 의원실은 계속해서 협조해서 이 엄청난 예산 규모가 주민들 시민 발전 그리고 생활 발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소병철 의원님께서 그동안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7개월 남은 정원 박람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7개월 남았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마음이 바쁩니다. 우선 우리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위해서 제가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많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인력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선되신 우리 노광규 시장님께서도 모든 역량을 여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당국에 노력을 해서 금년 예산이 1224억이나 되는 돈이 증가됐습니다. 또 금년에 특별교부세가 6225억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순천시 역사상 가장 최대 금액입니다. 그리고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이런 예산 확보에 이어서 이제는 구석구석 정원박람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챙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원박람회장 들어가는 50년 된 교량교 사업이 시간이 단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라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 과정에서도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요청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듯이 순천시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 그리고 해외에서 30여 개국 넘는 나라에서 우리 정원박람회를 방문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곳곳에 풍성한 콘텐츠 그리고 우리 순천의 예향의 명성을 걸맞는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대선과 지방선거 등으로 순천 지역의 의과대학 유치에 대한 이슈가 다소 약화된 느낌인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대 유치 활동을 지역민들에게 보고해 주시죠. 의과대학을 우리 순천 그리고 전라남도에 유치하는 것은 우리 30년 수건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면서 우리 순천 그리고 동부 지역의 수건 사업을 크게 세 가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첫째가 73년에 한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두 번째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의과대학 유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과대학 유치는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안타깝게 이 코로나하고 겹치는 바람에 이 일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생겼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의사 선생님들의 정원 문제입니다. 2000년도에 의학분업 당시에 의사 정원을 줄였었습니다. 그게 21년도까지 하면은 3,0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의사협회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전남은 17개 시도 중에서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과 도민들이 외지로 의료를 받으러 가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아깝게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의대 유치를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우선 당장에 지난 수요일 날 전라남도의 의과대학 유치, 의료 사각지대의 현실 중심으로 국회에서 포럼을 열었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분들이 전라남도에 의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대를 유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의사 정원 문제가 큰 숙제이고 또 하나 문제는 전남의 동부권과 서부권이 지난 30여 년 동안 서로 경쟁을 해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동부와 서부가 윈윈하기보다는 같이 패배하는 결과가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포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했습니다. 동부와 서부가 함께 윈윈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을 하나 유치를 하되 의과대학 캠퍼스는 동부와 서부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위 과정은 공동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게 법률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럼에 이미 목포대학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자고 법안을 발의해 놓은 김원희 의원이 오셔서 축사를 하고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라는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와 당이 다른 우리 순천의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께서 오셔도 축사를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이제 오늘부터는 동부와 서부가 힘을 합쳐서 전라남도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자. 두 번째는 민주당, 국민의힘을 가릴 것 없이 의과대학 유치 부분은 같은 전남도당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만간 제가 이런 내용들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할 생각입니다. 특별법이 발의되고 나면은 73년의 한을 국회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법을 통과시켰듯이 다양한 실행 전략을 가지고 의과대학 유치를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할 생각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1년이 지나고 있는데 최근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시민단체와 유족회 간의 갈등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발의하고 주도한 국회의원으로서 아쉬움이 있을 듯합니다. 네, 여순 사건은 73년 동안 첫 발자국도 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국회에서 7분의 선배 의원님들이 8번 법안을 발의했지만은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 동북권 의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저희가 원하는 모든 사항이 법안에 발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예를 하나 들면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하는 기구에 상임위원과 사무처를 설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법안의 원래 내용에는 들어 있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법 제정 과정은 여야가 협상에 의해서 절충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당시 국민의힘 간사님과 제가 치열한 협상을 했지만 몇몇 조항은 관철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급했던 이유는 이미 지금 유가족들도 80세, 90세의 고령입니다. 그래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몇 가지 아쉬운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은 민주당이 야당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순 사건은 이념적인 대립 부분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개인적인 견해라든지 정치적인 견해를 밝혔을 때 여순 사건을 풀어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민단체나 관련자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순 사건의 최종 귀착점은 진상규명, 명예회복, 그리고 국가에서 사과하고 합당한 대우를 희생자와 유족들께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넘어야 될 선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뜻을 모아서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고 앞으로 또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안에서 몇 가지가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금년 1월부터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신고율이 지금 저희들이 예상했던 희생자 숫자의 22%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난번에 제1기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이미 여순사건 희생자로 인정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경우에는 다시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개정안을 낸 이유는 일기 진화위에서 희생자로 인정된 분들은 우리 여순사건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곧바로 희생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금 나올 개정안들은 많은 분들이 당시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권리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경우에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 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아니면 그것보다 더 용이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 개정안도 조만간 제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자 유족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희생자는 사실상 거의 생존해 있지 않습니다. 유족들도 80세, 90세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때까지 몇 년 동안의 시간이 흐를 동안에 이 유가족들에 대한 어려운 부분도 우선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원래 안에는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서 보상이 있기 전이라도 생활지원금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에 의해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복원을 시키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제가 거창 사건 유족들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법안을 발의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우리 여순 사건도 최종 종착점은 그겁니다. 국가에서 사과하고 합당한 배보상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 4.3 사건이 20년 전에 출발을 했지만 금년에서야 배보상하는 절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20년은 기다릴 수는 없고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킬 생각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단계적으로 우리 여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법을 충실하게 개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2년 전 출마했을 때 제 평생 본적지인 해룡면이 분구가 되는 바람에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이 순천이 분구가 된다면은 순천만의 국회의원이 2분이 되거나 아니면은 적절하게 순천이 통합되거나 하는 것은 시민들의 염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는 현재 국회의원이 10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려고 하면 인구가 증가돼야 됩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금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2곳입니다. 순천과 나주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상상하실 수 있는 게 선거구에 변화가 오겠구나. 그리고 다행히 순천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순천은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고 좀 더 인구가 늘어난다면은 의원 수가 한 명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적인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기를 저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순천 지금 28만에서 30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인구와 순천이 지금은 전남 3대 도시로 올라섰습니다. 익산을 추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천에 우리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의석수를 한 석 더 늘릴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순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지역 문화예술 시설 확충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의정 활동을 말씀해 주시죠.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민 모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 부족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난지원금에 우리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법 개정안을 2개를 발의를 해서 국회에서 대안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또 민주당은 우리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부분을 강력히 주장을 해서 지난번에 추경 예산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결과 400억 가까운 지원금이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좀 더 지원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꼭 경제적인 지원뿐만이 아닐지라도 예술인들에게 많은 무대를 만들어 준다든지 또 예술인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고충과 힘든 상황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도 역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지역 예술인들께서 그동안 쌓아오신 기량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충분하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GBS 방송 남도경제신문 시청자와 구독자, 지역구 주민들에게 다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런 귀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GBS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사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도경제신문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과 우리 서 기자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시민들께서 국회의원으로 저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중앙에서 우리 대한민국 발전과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우리 순천 그리고 동부 전남 더 나아가서 전남을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는 것도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우리 지역에 앞서 말씀드린 여순사건, 정원박람회 큰 숙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사위에 있으면서 전남의 현안이었던 나주에너지공대법 그리고 농촌사랑기부금법 역시 격하게 대립했지만 앞장서서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 희망찬 미래를 자신 있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공해 드리는 것도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분 한 분 시민들의 어려운 민원사항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달려가서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암의 산골에 가서 민원을 청취하고 상당 부분 해결을 하고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고금리, 고환율, 굉장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힘드시면 언제든지 국회의원 저를 여러분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면은 24시간 놓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희망을 갖고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지금까지 소병철 의원님과의 대담 인터뷰였습니다.